오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미국과 핵 협상 중이던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초에 이제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던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20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었는데요.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을 5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될 수 있는데 2006년 10월에 당시 이제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당시에 제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 산하의 북한 제재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3월 2일 날 당시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시작됐을 때 북한에서 스커드 C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정식으로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날 사실은 한 차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뭐 통역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좀 미비했던 탓에 결국은 이제 20일 다음 주에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 예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당시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결의안까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달 3월 2일 날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 C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500km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의안보다는 하나의 성명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할 당시에 북한이 이란에 부품을 수출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란이 미국과 미사일 핵 협상에 이제 타결을 봐서 이제 6월 말까지 만약에 서로 협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룰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이제 이란과 이런 핵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 이후에 2차례나 북한에서 이란으로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미국 정보 당국이 감시망에서 이걸 포착을 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도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지금 현재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두 일일 보고를 통해서 알려졌던 사안이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밀에 붙였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개 나라가 가입을 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있습니다. MTC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국가 간의 미사일 또는 그 부품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하고 있는 항목 중에 엔진을 갖다가 북한에서 이란으로 수출을 하는 것을 미국 MTCR이 적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규정에 적시가 된 부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야 되고 미사일 MTCR 체제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된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그 북한 또는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이게 그동안에 미국이 노력을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미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협상력이 가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그 MTCR 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 미국의 이란과의 핵 협상 노력과 이 부분을 서로 절충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 문제 또 미사일 발사 문제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핵과 미사일을 특정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 북한에서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5차례 발사를 했고요. 핵은 핵실험은 3차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당국 또 미국의 국방 당국에서도 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가지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계획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그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KIDD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아야 하는지 그러한 작전 계획을 처음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카페르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인데요. 4D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디텍트 그러니까 탐지, 방어, 교란, 파괴 이 4가지 영어 단어의 첫 글자, 이 첫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D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현재 어느 곳에서 발사 준비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황해북도 철산군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먼저 포착을 합니다. 그걸 탐지라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방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교란, 그 이후에 그 북한의 지휘 세력 그리고 지원 세력까지 모두 다 파괴하는 이러한 4가지 개념을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에 이제 대응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짰는데요. 우리 당국에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동안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그렇게 알려졌고 또 킬체인이라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국방부가 추진해 온 것은 아주 북한에서 쏠 때 사거리가 낮은 단계, 고도가 낮은 단계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KAMD 그리고 그 외에도 킬체인 이런 것은 한국 국방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추진이 되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그 한미 합동 국방협의체에서 협의한 이 4D 시스템은 미국이 추진해온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어느 정도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개념만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생각이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작전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우리 당국의 발표처럼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날들이 얼마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에서는 또 다른 개념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소형화라든지 그 미사일 위협이 커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그 3월분 임금 지급의 시한이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일의 경우 우리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여기에다 연체료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를 붙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그 2003년에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 노동 규정이 제정이 됐을 때는 그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는 사실 2013년도에 북한의 개성공단의 그 폐쇄했을 때에도 사실상의 연체는 없었기 때문에 연체 규정에 따른 북한의 대응은 없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2008년부터 북한이 연체 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일까지 3월분 임금을 이제 줘야 될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20일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현재 임금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기존의 안,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평균 70.35달러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전 기준의 임금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74달러, 이 인상된 안을 달라는 건데요. 이 인상분, 추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됐다고 규정을 해서 기존의 그런 그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하루 0.5% 연체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체 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당국 간에 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민간 기업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연체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북한 측에서 만든 연체 규정을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연체 규정 하나를 놓고 또 남북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는 매우 지금 주의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나지나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 정부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나지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매우 의욕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데요. 지난 그 한 차례는 러시아에 있는 유연탄을 시베리아에서 핫산에서 나진까지 철도로 54km 구간이거든요. 이 철도 구간에서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유연탄이 나진까지 철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나진에서 다시 항구니까 배를 타고 선박을 통해서 포항으로 동해안 쪽으로 운송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한번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 2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2차 프로젝트가 어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쿠주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는 또 철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나진에서 다시 이번에는 포항이 아닌 당진과 광양, 보령 이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까지 오히려 이제 더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하는 운송을 하는 이러한 작업이 또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가 1차에 의해서 2차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본격적인 그 나지나산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에 있는 이 광활한 연료를 이제는 우리 한국의 남한해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나지나산 철도와 그다음에 나머지 그 선박 구간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이런 좋은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지나산 프로젝트는 이제 2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이 됐고 또 앞서 개성공단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20일 전까지 아무쪼록 좀 합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